안녕하세요. 저는 이나국회 45기 신소재공학과 송동철입니다. 역대 회장 2명을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현존 극계 최고 전업 54대 회장 최민석, 코로나 속 구원자 58대 회장 배화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석 형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하극회 43기 식품영양학과 최민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국계 46기 기계공학과 배여진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별명 현존 극계 최고 전업 코로나 속 구원자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이 별명은 인터뷰 진행을 위해서 제가 직접 붙인 별명들입니다. 혹시 별명들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선 이게 제가 잘해서 붙여준 것보다는 아마 원고여서 붙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들을수록 더 민망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속 구원자에 대한 별명은 어떠셨나요? 네. 일단 계속 적응이 안 되고 굉장히 민망하네요.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설명해드렸다시피 두 분은 역대 회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회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민석이 형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장은 이제 전반적인 큰 틀로 설명을 하자면 극회 이제 뭐 공연, MT, 행사 등 다양한 이제 동아리의 일들을 기획을 하는 게 주 업무죠. 그래서 뭐 공연을 예시로 들자면 연습 기간을 얼마나 잡을지, 그리고 공연을 언제 할지, 예산은 얼마를 쓸지 이런 거를 기획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적인 거 외로도 조금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뭐 디풀이나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술자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신입생, 복학생, 그리고 왕고 이런 모두가 다양하게 어울려서 편하게 놀면서 공연을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에 대한 기획도 함과 동시에 모든 극회 사람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군요. 그러면 배여진 회원께서는 어떤 역할이 회장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최민석 회원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 추가로 이제 학교나 또는 외부 관계자들 또는 동문 선배님들과 끊임없는 연락을 취해서 커넥션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회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극회 대표로서 학교와 동문집과 연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장을 하려고 했던 게 두 분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회장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민석이 형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포장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네. 살면서 한 번은 뭐 이런 책임자 같은 자리를 해보고는 싶다 그런 생각은 이제 물론 대학교 와서 가볍게 한 번씩은 하죠. 근데 네. 이제 제가 할 때 이제 다른 선배들이나 아니면 다른 회원들도 실제로 회장을 할 여건도 안 되기도 해서 좀 이제 고기수가 아닌 저 같은 경우 이제 3년 차에 회장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좀 뭐랄까 정말 다들 여건이 안 되니까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아직 좀 신입생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부담이 돼서 거절을 계속 했었지만, 이제 전대 회장이었던 선배도 그렇고 다른 선배님들도 지금 어쨌든 여건이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 좀 고생할 수 있겠지만 너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한 번은 해보자 해서 그렇게 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예상치 못하게 마땅한 기회였지만 제가 신입생이었을 때 형이 회장이셨으니까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그게 최고 전업 답네요. 혹시 그렇다면 배현중 회원께서는 계기가 어떤 게 있는지. 네. 저는 제가 회장을 했을 땐 코로나 2년 차였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간 공연을 비롯한 활동을 거의 못했었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공연의 맥이 끊기는 것도 너무 아쉬웠고, 활동을 못하는 것도 정말 아쉬워서 제가 회장을 해서 한번 공연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제가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재학생 분들이 다들 도와주셨기 때문에 공연을 그나마 올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약간 책무다라고 생각하면서 회장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그 연관들
제약들에게 돌리는 그런 멋있는 모습? 역시 이게 회장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정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회장관을 지내셨었는데 각각 시스템의 차이가 약간 있었을 것 같아요. 회장으로서 두 분이 각각 어떻게 공연을 기획했고 어떻게 몇 번의 공연을 기획했는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봄 정기 공연을 먼저 올리죠. 이거는 보통 3월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에 주로 공연을 올리게 돼서 연습 기간을 포함하면 뭐 이제 1월 중순이나 초 뭐 이때부터 해서 2달 정도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특별한 공연이 하나 있었는데 봄 워크숍으로 해서 그때 졸업이 다가오는 선배님들이 이제 나도 오랜만에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소수의 인원으로 극회 이름으로 돌리고 어느 정도 지원해줘서 그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겠냐 해서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고 일부 지원을 해주면서 봄에 공연을 하나 올리고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준비하신 거여서 한 달 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저희 이제 주 공연 중 하나인 여름 워크숍을 이제 같이 준비를 했죠. 네. 이것도 한 달 반, 그러니까 5월 중순에서 초에 연습을 시작해서 보통 7월 초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배우로도 참여를 하셨고 아, 네, 맞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네요, 혹시. 그럼 제가 회장일 때 신입생이었어요. 맞아요. 그러고 이제 가을 공연을 여름 공연이 끝나고 준비를 하는데 특수한 상황이었죠. 원래는 9월에 공연을 올려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뭔가 학교 측에서 과와 동아리의 그 장소를 빌려주는 이제 기한을 잡는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시기여서 원래대로면 9월에 공연을 하려 했는데 과에서 미리 잡게 되면서 저희가 미뤄져서 11월 공연이 됐던 네. 연습 기간만 100일이 이게 넘어갔죠. 그렇게 제가 좀 특이하게 이제 준비를 했었네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 마무리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4개를 올렸었죠. 아마 그 가을 정기 공연이 극회에서 준비한 공연 중 가장 긴 공연 중 하나가 아닐까 좀 네.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는 가장 길었던, 물론 동문 재학 공연은 제외하고 이제 재학생만 준비한 걸로는 가장 길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공연에 대해서 시스템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오랜만에 한 공연이라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총 4번의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스템 없이 그냥 당장 올릴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기 공연이랑 워크숍의 구분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연팀 자체에서 이제 상황을 보고 그런 걸 결정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기한을 이제 학교 연습실을 쓰거나 또는 공연 장소도 학교 강당을 써서 저희가 공연을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 그런 시설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아서 전부 외부 대관으로만 이용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던 게 아마 동아리에서 기획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회장하시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에피소드라. 네. 이번에 제가 회장을 할 때 들어왔던 신입생 친구들이 49기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회장님 또는 단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제가 신입생일 때 회장 선배한테 또는 역대 회장 분들한테 회장님이라고 한 적이 없이 그냥 오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애들이 끝까지 저를 그렇게 언니 누나라고 불러주지 않고 회장님, 단장님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49기 친구들은 이제서야 그 서운한 마음을 알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해결되면 좋은 거니까요. 혹시 그러면 민석이 형께서는 회장하면서 재밌었던 기억이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너무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회장했을 때도. 그리고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좀 미흡한 상황에서 하니까 뭐가 맞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선배님들한테 뭐 좀 조언도 구하고 하다 보니 아슬아슬하게 좀 기한에 맞춰서 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재밌었던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그 가을 준비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뒤로 미뤄지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 같이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의 노력 덕분에 겨우겨우 통과를 했죠. 그럼 이렇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다면 아쉬웠던 기억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장을 하면서 아쉬웠던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회장을 하면서 이제 가졌던 목표 중 하나가 망치지 않고 유지를 하자였는데 그 유지를 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기획이 그러니까 저만 할 수 있는 기획이 존재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 정말 딱 그 했던 것들을 안정되게 고수하자 이게 커서 뭔가 그때 있던 재학생 그리고 신입생 친구들한테 특별한 뭔가 그런 활동을 안 해줬던 거 그런 게 가장 아쉽고요. 그거를 너무 늦게 깨달은 거. 끝나갈 때 이제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내가 신념을 갖고 할 수 있는 거 한번 펼쳐볼 걸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앞으로의 회장단, 지금 회장단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우선 적극적으로 얘기해보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면 배어진 회장, 역대 회장께서는 아쉬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쉬웠던 기억.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연같이 이제 중요한 행사를 못한 게 너무 아쉽죠. 저는 아무래도 공연을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게 제일 아쉽고 또 집합금지 때문인지 이제 49기를 많이 만나지 못한 부분? 그게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극회 내에서 두 분께서는 공연을 하게 되면 회장으로서 보통 기획을 맡으셨을 텐데 기획이 아니라 배우나 스텝 혹은 뭐 연출과 무감으로도 참여를 했던 걸로 기억을 알고 있어요. 혹시 민석이 형께서는 공연에 몇 번 어떤 역할로 참여해 주셨는지? 제가 뭐 배우 겸 스텝을 한 거는 뭐 따로 얘기하면 배우는 5번, 스텝은 7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총 공연 횟수로 하면은 이제 저런 온라인 공연 제외하고 10번을 해가지고 전 이제 제 선배님들로 따졌을 때는 한 기간입에 좀 적게 했다 이게 딱 이제 생각이 들어서 좀 오히려 한창 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할 걸 그때 괜히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회장까지는 꾸준히 하다가 그 이후에 나 그래도 할 만큼 했고 바빴으니까 하고 그 이후로 좀 잘 안 했는데 그러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잔뜩 할 걸 왜 안 했을까? 저는 이제 진짜 곧 졸업을 하니까 네.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쁘더라도 더 할 걸. 10번밖에 안 한 게 좀 아쉽었습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하시는 것도 그런 마음가짐이 약간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게 아예 없었다면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뭐 후배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고 나도 재밌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배어진 회원께서는 다른 공연에 어떤 역할로 또 몇 번 그 역할로 참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배우로는 6번, 스텝으로는 4번 참여를 했습니다. 네. 주로 근데 저는 배우 위주로 활동을 했고 네. 스텝 경험은 연출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배우랑 같이 하는 겸임을 했었던 적이어서 아무래도 배우 쪽에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공연들 중에서 어떤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정기 공연이었던 가을 반딧불이가 그래도 제가 아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선배들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다 같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공연으로 기억에 남고 또 제가 연출했던 내 결혼식에 와줘라는 공연도 아무래도 연출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민석이 형은 기억나는 공연 중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가을 공연을 제외하고도 저는 제가 처음으로 무대 스텝을 했던 네. 이제 44기 여름 워크숍이 저는 기억에 나는데요. 그때 연출했던 형하고 물론 뭐 친한 것도 있었지만 제일 좋았던 게 저는 이제 무대팀이었지만 무대팀뿐만 아닌 모든 다른 팀들도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좀 화목했어가지고 그때 인원이 적지는 않았어요. 한 20명? 거의 20명 좀 넘게 이랬는데
항상 모이면은 거의 다 같이 모이고 계속 술 얘기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이 노는 것도 네. 항상 같이 하고 연습도 같이 보러 가고 그다음에 아까 배아지면도 얘기했지만 저도 좋아하는 뭐 선배들, 동기들 이제 같이 스텝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었어가지고 다 같이 한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똘똘 뭉친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더 재밌고 더 열심히 알아서 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게 저희 극회원들이 공연을 계속 하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 그쵸. 끝나고 나면 그때가 이제 되게 행복한 추억이 돼서. 맞아요. 네, 지금까지 역대 회장분들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보았는데요. 인터뷰 친절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볼 극회 재학생 혹은 극회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하고 싶었던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석이 형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저는 재학생과 동문 선배님들 네. 두 분 다 하겠습니다. 우와! 네, 동문 선배들한테 저 이제 곧 동문 되니까 저 다시 막내 생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학생들한테 막내지만 아, 그렇죠. 동문 되면 사실상 아직 막내 수준이기 때문에 아, 저희 곧 가고요. 그리고 재학생 이제 후배들한테는 뭐 옆에 있는 회원들 같은 경우에 저랑 같이 오래 지내기도 해서 편하게 연락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49기, 50기 친구들 경우에는 좀 선배한테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좀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도 되고 그렇게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게 선배인데 그렇죠. 너무 조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선배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저거 저렇게 해도 돼요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봐줬으면. 네, 물어보고 공연도 으쌰으쌰해서 더 재밌고 활기차게 올려줬으면 하는 게 이제 곧 가는 선배의 마음입니다. 잘 재밌게.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면 동문 선배들이나 뭐 지금 재학생들이나 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저도 이제 두 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무래도 많은 동아리, 특히 공연 관련 동아리가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동아리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더 재학생 분들은 다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좋은 공연, 좋은 동아리 계속 유지해 갔으면 좋겠고 동문 선배님들께서도 정말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어색해. 인터뷰가 너무 어색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인터뷰 정말 재밌게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극회 홍보 영상이 또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이걸로 올리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2회가 없나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줘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